6페이지에서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연부 취득 나옵니다. 여기서 연부 취득의 뜻에 대해서 법전에서 용어 해설이 나와져요. 용어 해설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없는 금액을 2년 이상 일정액씩 분할 지급되는 것이 연부 취득이다 라고 지방세법에서 용어 해설로 적어지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2년 이상이나 숫자는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니까 그 숫자 외울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단어만 보시면 돼요. 단어 보시면요, 이 볼 때 연부되죠. 연부됐을 때 여러분 시험지에서는 이렇게 적어져요. 이렇게 적어져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연자죠. 연자니까 어때요? 해년마다 돈 주고 취득한다. 되겠죠? 아닙니까? 이 연자 글자 자체를 모릅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럼 여기에 의해서 연부 취득한다면 연 단위로 돈 주고 취득이다. 연 단위로 돈 주고 취득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보죠. 이때 시점에서 매년 말 2년간 5억씩 지급하기로 하다. 이랬으면 이게 바로 연 단위로 돈 준 거죠. 연부 취득입니다. 이랬을 때 1년 말일 때 5억 주고요. 또 1년 말일 때 5억 주죠. 완부를 했으니까 완부를 했던 시점에서 소유권이 넘겨받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취득세 취득 시기가 소유권 개념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때는 연부금 완납일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개념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소유권 개념이 아니라 빠른 날 개념입니다. 그럼 어디가 빠릅니까? 얘가 빠르죠. 빠르니까 5억 준 만큼 취득이에요. 또 5억 준 만큼 취득하고 소유권 넘겨받는다.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돈 준 만큼 취득이니까 각각 독립된 취득이에요. 각각 독립된 취득으로서 이때 취득 시기는요, 돈 준 날이겠죠. 독립된 취득이니까, 그럼 돈 준 날이니까 어떻게 표현될까요? 연부금 지급일. 연 단위로 돈 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부금 지급일, 거기다가 밑줄 치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으세요. 연부금 완납일 X라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 위 1, 2, 3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록한 경우는 등기일이다. 이렇게 나와지는데 거기다 한꺼번에 묶어지니까 또 이해가 안 가니까 따로따로 끊읍시다. 1번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 2번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했으면요, 등기. 3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무상 나오죠. 무상에 대해서 취득 시기는요, 설명해 줄게요. 무상. 문장을 쭉 가볼 때 무상 나온다. 이 무상이라는 단어에다가 적으세요. 적는 것은 증여라고 적으세요. 무상이 곧 증여입니다. 증여면 증여에 의해서 취득했을 때 취득 경위를 보죠. 취득 경위에 대한 이로서 맨 처음에 주겠다고 약조한 날, 또 인도 받은 날, 등기 날, 어디가 빠를까요? 주겠다고 약조한 날짜가 빨라요. 그럼 뭘까요? 계약일. 무상이랄지 증여, 이 단어가 있으면 계약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속이었으면요, 어디가 빠를까요? 돌아가신 날짜가 빠르니까 상속 개시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때 동그라미 4번에 대해서 3번은요, 무상이었어요. 무상 계약일이죠. 계약일이니까 계약일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일로 갑니다.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에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에 대한 내용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제조일, 이 말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한다고 했으니까 승계 취득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승계 취득에 대한 이유로서 실수요자가 인도받았다면요, 승계 취득. 계약상 잔금을 주었다면요, 승계 취득.
그 둘 중에 빠른 날짜로 갑니다. 그 내용의 표현으로서는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 지급 날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6번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 여기서 건축 앞에가 허가 무허가 이 말이 없죠. 그러면 허가와 무허가를 다 포함시켜 가지고 둘 중에 빠른 날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허가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사용하라겠죠. 사용하라는 거니까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또 허가받지 아니하고 신축했다면 사실상 사용일 됩니다. 두 날짜 중 어느 날짜? 빠른 날짜.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개정된 게 있어요. 개정된 내용으로서 작년까지는 사용 승인서만 인정했어요. 그런데 다른 법에서도 사용 승인에 대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들은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인정합니다. 그 내용으로서 가로에서 나와져요. 가로에서 나와지는데 그 가로적 내용이 그가 안 적어졌으니까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아니면 위에다 적든지 준공 포함한다 하세요. 준공 포함한다. 준공 포함하시면 됩니다. 준공, 검사 뭐 이런 내용들은 나올 건데 거기다 그냥 준공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만 나오는데 다만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밑줄 친 부분이 환지 처분 나오죠. 자, 이 환지 처분에 대한 내용을 양도소득세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봅시다. 양도소득세에서 환지 처분에 대한 내용은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보지 않는다겠어요. 양도가 아니에요. 그럼 상대편은요? 취득이 아니겠죠. 취득이 아님으로써 취득세에서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오니까 이게 혼동됩니다. 이 환지 처분에 대한 내용은 어떤 뜻이었냐면 취득세가 재산 증가력에 대해서 과세한다 했으니까 이 내용은 증환지의 의미예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증환지의 의미다. 증환지의 의미. 증환지의 의미였으니까 여기에 대한 일로서 공법에서는요. 공고일의 다음날 가죠. 세법은 사실과세거든요. 사실과세니까 사실상 사용일 됩니다. 공법도 공개념이고 세법도 공개념에 대한 내용으로서 두 공개념에서 섞어가지고 빠른 날 갑니다. 결국적으로서 환지 처분 이 말 나왔으면 그 다음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다음 날과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서 주택법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뒷내용 읽어줄게요. 주택조합이 재건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토지 취득하는 경우는 사용검사 받은 날, 사용검사 받은 날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그 옆에 볼 때 환경정비법에다가 동그라미. 환경정비법 읽어드립니다. 주택 재건축 조합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토지 취득. 여기도 보니까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토지 취득. 아까 주택법 나온 것도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토지 취득 이렇게 나오니까 이 내용이 서로 같게 나옴으로써 이게 계속 혼동됩니다. 혼동된 걸 막기 위해서 그 내용은 읽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는요. 다음 날이 나옵니다. 다음 날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법들은요. 이 법자 앞에다가 그 법의 목적을 적어줘요.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도로교통법 배웠죠?
도로교통법에 대한 내용은 어느 법일까요? 도로 교통에 관한 목적이에요. 이런 일로서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다닌 것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전거 도로에 다녀야 한다네요? 안 다닙니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도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 알면서요.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서 주택법 이렇게 봅시다. 주택법 그러면요. 앞에가 법자 앞에 주택이죠. 어느 목적이다? 주거 목적이에요. 주거란 말은 산다는 얘기예요. 사는 거니까 이 주택에 대해서 언제 살까요? 사는 것은요. 사용 검사 받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취득 시기는 뭘로? 사용 검사 받은 날. 그래서 이 주택 단어, 주택법이라는 단어 보자마자 요 중간 보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 중간에 대한 내용은 다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으니까 보지 말고 맞바로 끝말 가세요. 언제 산다? 사용 검사 받은 날 산다. 그래서 사용 검사 받은 날이 바로 취득 시기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해봅시다. 환경정비법. 법자 앞에 환경정비죠. 그러면 이 법은 어느 목적? 환경정비 목적. 환경정비는 언제 할까요? 공고한 날 할까요? 공고한 후에 할까요? 당연히 공고한 후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한 내용 보지 말고요. 막바로 끝만 가셔요. 뭐 했어야 돼요? 다음 날. 공고한 후에 하니까 다음 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이 네 구절만 알았으면요. 이제 그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7줄, 8줄은 다 암기가 되겠네요. 주택법 나왔으면 살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취득 시기는요. 사용 검사 받은 날. 환경 정비는요. 공고한 후에니까 당연히 뭐예요? 다음 날. 공고일까지, 고시일까지 알 필요 없고 다음 날만 하시면 되겠죠. 후에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다 외우려고 고시일의 다음 날. 그러면 공부량이 또 많아져. 그러니까 좀 줄입시다. 줄여서 뭐로 가야 돼요? 다음 날. 그 다음에 8번에서 매립간척. 매립간척 됐을 때는 준공 날짜와 등기 날짜 어디가 빠를까요? 당연히 준공 날짜가 빠르죠. 그러면서 준공으로 아시면 돼요. 준공, 공사 준공 인가일 해가지고 거기에서 7글자 외울 겁니까? 아니면 2글자로 준공할 겁니까? 어차피 여러분 시험은 객관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요. 짧게 알아야 돼요. 준공만 아시면 되겠죠. 준공으로 아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은 단서에서 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 허가받거나 사회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 승낙일, 허가일, 사회상 사용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점이에요. 한꺼번에 문구니까 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끊어봐야 돼요. 끊어볼 때 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 받았으면 사용 승낙일, 준공 인가일 전에 허가받았으면 허가일, 준공 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했으면 사실상 사용일 이렇게 나오니까 요 세 날짜 중에서 어느 날짜? 빠른 날짜 이렇게 되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9번은 모르셔도 되고요. 10번 토지 지목 변경 에다가 동그라미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이유로서 공법과 연결해 볼 때 여러분들이 형질 변경 배웠을 거예요. 형질 변경에 대한 내용은 공부상 변경일로 갑니다. 세법은 사실과세니까 사실상 변경일로 가는 거예요. 공법은 공부상, 세법은 사실상. 양 공개념에서 둘 중에 합쳐가지고 빠른 날짜. 결국적으로서 사실상 변경일과 공무상 변경일 중 빠른 날 되겠죠. 단서에서 변경일 전에 사용했다면요. 어디가 빠를까요? 당연히 사용일이 빠르죠. 뭘까요? 사용일로 갑니다. 그리고 11번에 대한 이어서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입회기간 연장 나오죠. 이 입회기간 연장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새로운 취득이니까 취득 시기는요. 새로 시작되는 날 되겠죠. 그리고 12번 거기에 쭉 가니까 분할 나오죠. 분할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아까 복습할 때 분할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등기로 가서 한다고 했어요. 소유권 등기로 가서 하니까 취득 시기는요. 당연히 등기일 되겠죠. 등기에다가 밑줄. 이제 정리해 줄게요. 정리할 때 이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빠른 날 개념이다. 첫 글자로서 국수공판법 이렇게 나오든 아니면 국외공판법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 유상거래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리고 국외공판법에 해당되지 아니한 첫 글자의 유상거래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였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되는 날 나오고요.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계약 해제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계약 해제를 문제키로 잡고 포인트는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신고 기한 내에 해제 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의미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연부 취득은 연 단위로 돈 준 날 연부금 지급일로 가고요. 그리고 또 무상, 증여 이만 나왔으면 계약일, 상속했으면 상속 개시일,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였으면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회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사용승인서에는 준공을 포함한다. 라는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환지 처분 나왔으면 다음 날과 사회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되고 주택법 나왔으면 살아야 되는 거니까 취득 시기는 사용 검사 받은 날, 환경정비법 나왔으면 다음 날로 되고 분할 나왔으면 등기일로 되고요. 토지 지목 변경 이 말 나왔으면 그때는 공무상 변경일과 사회상 변경일 중 빠른 날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매립간척 나왔으면 준공, 준공 전에 사용했으면 사용 이런 일로서 아시면 됩니다.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그 문제 밑에 있는 문제 풀어줄게요. 1번 지방세법상 취득시기 지방세법상 취득시기 나오면 취득세 취득시기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세 취득시기 틀린 것 1번 연부취득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밑에 줄에서 연 단위로 돈 준 날 연부금 지급일 맞죠? 또 뒤에서 취득일 전에 등기했으면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 맞고요. 2번 매립간척 나왔으니까 뒤에서 준공으로 가면 되겠는데 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 그랬죠. 어디가 빠를까요? 사용일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주택법 나왔죠. 이 넣었으니까 맞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취득 시기는 살아야 되니까 사용 검사 받은 날 있죠. 맞고요. 4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환경정비법 나왔죠. 그럼 그 문장 끝으로 가세요. 뭐가 있어야 돼요? 다음 날.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네요. 답은 4번. 토지 지목 변경. 넣으면 뒤에 사회상 변경된 날과 공무상 변경 날 중 빠른 날. 맞죠? 그리고 변경 전에 사용했으면 사용일 맞고요. 2번 갑시다. 2번에서 한 문장으로서 보니까 녹줄이죠. 녹줄이니까 여기는 빨리 문제의 키를 잡아내야 돼요. 거기에서 문제 키 잡는 것은요. 이런 경우에요. 문장에서 는자를 할지 은자 앞에 있는 단어 그렇지 않으면 맞춤표 앞에 있는 단어가 문제 키의 80%예요. 그리고 나머지 20%는요. 개별 단어예요. 그럼 여기 단어는 개별 단어예요. 거기에서 문장 쭉 가보니까 계약 해제 이 말이 있죠. 이걸 문제 키로 잡아요. 문제 키로 잡고 그래서 계약 해제니까 이제 포인트의 내용이 나타나야 돼요.
포인트 내용으로서 등기 등록한 후다. 자, 등기 후에 계약 해제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등기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겠죠? 그럼 어때요? 벌써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벌써 2번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야 끝말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되겠죠? 2번 틀렸고요. 3번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변경일 전에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볼 때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했죠. 틀렸네요. 자, 변경일 전에 사용했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용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사용에 관계없이 했으니까 틀렸잖아요. 문제 푸는 요령 알려줄까요? 문장은 쭉 가볼 때요. 가볼 때 세법은 문장들이 지문이 엄청나게 길어요. 지문이 기니까 한 석 줄, 넉 줄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넉 줄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내용은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전혀 모르는 내용이겠다. 100% 모른다. 이랬을 때 여기에서 운도 좋게 이 문장 안에가 만자랄지 아니면 한자랄지 아니면 언제든지 랄지 아니면 관계없이 아니면 무조건 항상 이 말이 있으면요. 이 단어 보자마자 80% 틀렸다 가세요. 그럼 어때요? 확률 많이 높였죠. 100% 모르는 거에서 100% 틀릴 거에서 80% 맞춰가잖아요. 많이 높였죠. 세법에서 잘 쓰는 말이 이거만 씁니다. 관계없이를 많이 씁니다. 4번 갑시다. 부동산 연부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80%는 틀렸을 텐데 과연 100%인가 아닌가 봅시다.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했으면요. 어디로 갈까요? 등기로 가죠. 그 등기로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틀렸죠? 다시 또 그 밑에서 최종 연부금 지급일이다. 최종 연부금 지급이란 말은 연부금 완납일이죠. 연부금 완납일은 아닙니다. 뭐에 대해 연 단위로 돈 준 날 최종자가 빠져야 돼요. 연부금 지급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두 개가 틀린 겁니다. 5번에서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였을 때 각각의 취득세, 취득 시기는 보니까 여태껏 공부할 때에 문장으로 공부했는데 갑자기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순간적 당혹스러운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산시가 시켜줘야 돼요. 산시가 시켜줄게요. 개인 간 이렇게 나오면서 매매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서 날짜 나오면은요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에 보도 마십시오. 왜? 안 믿어지니까. 보는 날짜는요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짜 요 날짜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에 하면 되겠는데 만약에 등기 날짜도 나온다면 그 둘 중에 빠른 날에다가 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부터 매매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 아니면 법인 간 매매 이렇게 나왔을 때 이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에다가 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도 나오고 등기 날짜도 나왔어요. 그때는 둘 중에 빠른 날 이 내용으로서 답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볼 때에 5번에서 개인이 나오고 기억에서 개인으로부터 나오죠. 뭘까요? 개인 간 이렇게 나왔으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 9월 30일 이 날짜에다가 답하시면 되겠는데 등기 날짜 있으니까 그것도 봐야죠. 12월 18일 그러면 빠른 날이니까 9월 30일 그리고 법인으로부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때는요 법인 장부에서 입증된 거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 11월 20일 여기다 답하면 되겠는데 거기서 등기 날짜 나왔으니까 두 개 봐야죠. 어디가 빠릅니까? 11월 20일 빠르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증여, 부동산 취득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되는 날을 취득 시기로 본다. 틀렸죠? 이렇게 60일 경과되는 날, 이 말이 나오려면 앞에가 어떤 말이 있었냐면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맞습니다. 틀렸죠? 이때는 증여 나왔으니까 계약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서 6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7번. 7번에 대한 이유로서 쭉 보니까 계약 해제 나왔죠. 계약 해제 문제키 잡아냈고요. 이제 포인트는요.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신고 기한 내 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끝말은요. 취득을 보지 아니한다. 맞죠? 7번 맞고요. 8번.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이었으니까 개인간이죠. 개인간이었으니까 이때 날짜 보는 것은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짜.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에다가 7월 28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등기 날짜가 있으니까 같이 가야죠. 7월 20일 날짜 어디가 빠를까요? 7월 20일. 답은 7월 20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취득 시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4번 취득세 세액 산정 갑니다. 이제 여태껏 배웠던 내용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개인 간의 부동산을 매매해서 취득했다. 이랬으면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 과세죠? 과세니까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죠. 그러면 취득일 정해줘야죠. 취득일 어디로 갈까요? 개인 간 매매니까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하려면 세금액을 산정해야죠. 세액 산정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세금액 산정은 제일 먼저 과세 표준을 정합니다. 이 과세 표준이라는 말은 과세하는 가액이에요. 과세하는 가액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액을 산정합니다. 자, 이랬을 때 먼저 과세 표준부터 정하는데요. 과세 표준이 뜻이 과세하는 가액이죠. 그러면 취득세는 어떤 때 과세합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을까요? 세자 앞에 뭐였어요? 취득. 그러니까 취득하는 때 과세잖아요. 그럼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취득하는 때의 가액이다.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지방세는 아주 쉬워요. 얼마나 쉽냐면요. 국세는 과세 표준을 구하기 위해서 공제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지방세는 공제된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가액자만 붙이면 돼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의 가액이다. 이 나오잖아요. 취득 당시 가액. 등록 면허세는요.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 당시 가액이다. 재산세는요. 세자 앞에가 재산세니까 재산 가액. 어때요?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어쩔 수 없고 이 내용이 아주 기본적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 세법에 대한 내용은 암기하고 있어요. 선배들이 뭐라 그러냐면 세법에 대한 내용 암기 과목이다. 무조건 외워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틀리고 와요. 그리고 또 세법을 강의하신 분들이 외우란 말은 절대 안 해요. 절대 하지 않고 이해했죠?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외우란 얘기입니다. 저는 외울 것은 당연히 외우라고만 할 거예요. 그리고 이해적 내용은 그냥 암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요. 이해했단 말도 안 해요.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어렵다 해에서 나왔던 문제가 15회에서 나왔던 문제 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서 그 등록 당시 가액이 신고가액을 의미한다. 신고가액이 시가편익보다 미달됐을 때는 시가편익이 되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지문은 길죠? 그러나 틀렸어요. 세자 앞에가 뭐였어요? 취득이니까 취득 당시 가액 가야 돼요. 그런데 등록 당시 가액이 다 틀렸잖아요. 이런 기본적 내용이 나왔는데 틀리고 옵니다. 왜? 무조건 애왔으니까요. 그럼 이제 보세요. 과세표준 가액이, 과세표준 뜻이 뭐였어요? 과세는 때의 가액이다. 그러니까 세자 앞에 있는 지방세 경우입니다. 그때는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가액자만 붙인다. 이제 해보세요.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요. 취득하는 때의 가액이다. 이제 유의물 보세요. 오른쪽에서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나오죠. 뭐였어요? 취득 당시 가액이다. 거기다가 밑줄. 그리고 취득 당시 가액이란 말은 취득하는 때의 가액이에요. 취득하는 때의 가액이니까 취득 시기 가액이라는 얘기예요. 취득 시기 가액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연부 취득일 때 취득 시기는요. 어디로 갑니까? 연 단위로 돈 준 날이죠. 그럼 연 단위로 돈 준 날의 금액이니까 연부 금액 나오져요. 그 연부 금액이 어떤 뜻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는 가로로 표현됩니다. 매해 지급되는 금액. 매해 지급되는 금액이 곧 뭡니까? 연 단위로 돈 준 금액이겠죠. 그래서 연부 금액으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조심하실 점. 만약에 연부금 총액 나오면 틀려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연부금 총액은 틀리다는 거. 만약에 연부금 총액이 왜 틀리겠는가?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해서 연부 취득일 때는 연부금 지급일이죠. 완납일 아니죠. 그러니까 연부금 총액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 가로에서 계약 보증금은 포함한다. 거기다가 밑줄. 계약 보증금이 곧 계약금입니다. 당연히 계약금은 포함시켜야죠. 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볼 때에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신고입니까? 결정입니까? 신고. 신고니까 신고한 가액을 한다. 신고가액에다가 밑줄. 그리고 이렇게 적으세요. 신고가액의 뜻이에요. 뜻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여 큰 가액이다. 이렇게 적으세요.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여 큰 가액이라고 적고요. 당연히 이렇게 법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런 비교적 법이 없잖아요. 없다면 신고가액이다 이렇게만 나왔다면 우리는 참 좋아요. 왜 좋냐면 세금 안 내서 좋아요. 나는 취득했던 가액은 제로다라고 신고해요. 비교하지 않죠. 그러면 세금액은요. 제로가 됩니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취득세 안 내요. 그리고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취득세를 징수할 수 없음으로써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에게 급여도 못 준다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 형태를 막기 위해서는 비교적 법을 두는 거예요. 그 비교적 법이 곧 신고가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요. 시가 편익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용어적 내용을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시험에서 시가 편익의 뜻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해하기 위해서만 말해 줄게요. 이 시가 편익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물건마다 공고된 가액을 총괄해 가지고 시가 편익 그래요. 이건 공고된 가액이다. 물건마다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물건마다 했음으로써 토지도 물건이죠. 토지에 대해서 공고된 가액 이렇게 나온다면 토지의 시가 표준액 뭘로 공고할까요? 개별 공시지가. 어떤 사람은 토지 시가 표준액과 개별 공시지가가 다른 말이다
이게 상반인데 같은 말입니다. 또 다시 주택에 대해서 공고한다. 그는 뭐라 표현될까요? 공고된다는 말의 총각자를 뭐라고 했어요? 시가 표준에. 그럼 주택에 대해서 공고한다면 뭐랄까요? 주택의 시가 표준에. 뭘로 공고할까요? 주택 공시가액. 그럼 주택 시가 표준 직거로 주택 공시가액이 됩니다. 아셨겠죠? 여기에서 이 공고된 가액하고 비교해서 어느 가액이다? 큰 가액이다. 이 내용 때문에 단서가 나오게 됩니다. 단서 보세요.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없겠으니까 무신고죠. 신고가액은 제로. 시가 편입과 비교해 보니까 시가 편입이 큼으로써 끝말은요. 시가 표준액. 또 다시 신고가액이 시가 편입보다 적을 때 어디가 큽니까? 신고가액이 시가 편입보다 적다고 했잖아요. 그럼 큰 건요. 시가 표준액. 끝말은 뭘까요? 시가 표준액. 그 문장 한 문장으로서 두 줄을 다 암기할 겁니까? 아니면 뜻만 할 겁니까? 뜻만 하시면 돼요. 뜻은 뭐였어요? 시가 편입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다. 이게 신고가의 뜻이에요. 그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갑니다. 또는 4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 그 사실상 취득가액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사실상 취득가액에다 밑줄 치고요.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지 않는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럼 차이점 아시겠죠? 신고가는요.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고요. 사실상 취득가는요.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지 않아요. 이런 뜻입니다. 상대편들이 입을 안 맞춰줘요. 상대편들이 입을 안 맞춰주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돈 주고 취득했던 가액 그대로 신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그 신고된 가액을 시가 편입과 비교하지 않고 믿어주겠다. 그런 뜻으로서 표현된 단어가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다녀서 볼 때에 벌써 첫 글자 기억 국자 나오죠. 니은은요. 왜? 아니면 수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득은 뭐였어요? 공경매 나오죠. 공자 나오면 공경매라고 아시겠잖아요. 그 다음에 판자 나왔죠. 판결문. 미음에서 뭐 나왔어요? 법자 나왔죠. 그럼 이거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죠. 뭐라고 했어요? 사실상 취득가. 그래서 이 내용은 기억부터 미음까지는 취득세, 취득 시기하고 같아요. 그런데 과세 표준에서는 부자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대해서 취득세, 취득 시기로 물어볼 때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과세 표준 물어본다면 사실상 취득가입니다. 그걸 아시라고 그 밑에다가 조심이라고 적어놨어요. 문제상에서 어떻게 물어봤는가 알고 문제 풀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법은 몇 년도에 나왔냐면 2006년도에 나 있어요. 2006년도에 맨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 법이 나왔으니까 세법이 설명해도 관계는 없어요. 2006년도 그 법 그대로 설명할게요. 이렇게 봅시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A가 팔았다면요. 이때는 매도인, 같은 말로 양도인.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적용되겠죠. 또 여기는요. 얘가 팔았으니까 얘가 샀겠죠. 뭘까요? 매수인, 같은 말로 양수인.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서 매매된 가액에 대한 내용이 7억이었다 합시다. 이랬을 때 A는 B 찾아가요. 찾아가지고 나는 적용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당신은 취득세가 적용되니까 우리 둘 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 작성합시다. 이랬을 때 B가 그렇게 하죠 라고 응했으면 B는 병신됩니다. 왜 병신된가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 당시에서 가액이 6억으로 신고한다 합시다. 신고가 2006년도에 법에 의한다면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손목 잡고 시청에 가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둘 다 손목 잡고 신고합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가도 관계는 없어요. 하나 예전은 둘 다만 가기로 했어요. 가가지고 신고했어요. 신고하면서 그때 가액을 6억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려면 등기부에다가 매매했던 물건의 등기부에다가 6억이라고 적게끔 했어요. 그리고 취득세에서 표준세율은 가장 높은 게 4%입니다. 4% 곱해가지고 취득세 납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유하다가 어느 시점 돼서 팔겠죠. 팔았다. 팔았으면 이제 양도했던 시점, 팔았던 시점에서 누적된 보유 이득이 일시에 실현됩니다. 그 실현된 보유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예요. 실현된 보유 이득은 곧 양도 차익입니다. 자, 여기에서 양도가액에서 그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 필요 경비를 빼게 되면 양도 차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필요 경비에 대한 내용은 3개로 구성됐습니다. 취득가, 자본적 지출, 양도비 이렇게 3개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취득가액이에요. 여기에서 취득가가 가장 대표적. 취득가는 얼마로 신고했어요? 6억이죠. 또 등기부에가 6억 적어졌죠. 그러니까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6억으로 갑니다. 원래는 7억으로 가야 되는데 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어떨까요? 커져요. 양도 차익이 커지면 과세 표준은 어떨까요? 크게 돼요. 크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세율을 곱하는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세율에 대해서는 6%부터 42%까지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은 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액이 높게 나온 구조가 누진세율 구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볼 때 가액이 높잖아요. 높으니까 세금액이 크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누진세율은 크게 나온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나온 세금에 대해서 크게 내고 적게 낸 세금에서 적게 낸다? 이런 병신. 저는요, 친구들하고 한 20명 정도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술 한잔 마시면은 거기 술값에 대한 내용 70만 원 이 정도는 제가 쏩니다. 제가 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서 수제 이제 파장이 일었을 때 꼭 보면은 5명, 6명이 조를 잡아요. 조를 잡는 것이 눈 가자 이렇게 조 잡습니다. 그럼 그때에서는 그러죠. 그래 가야지 하고 막 부추겨요. 부추겨가지고 갑니다. 눈 가서 술 한잔 마셨다면 술값에 대한 내용 한 1,000만 원 나오져요. 그때 저는 안 내요. 왜? 1차 냈거든.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병신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가 병신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슨 나 다운 아니야. 나는 업이한 겁니다. 업 이렇게 하게 되면은 A는 어떨까요? 양도소득세 직방이에요. 직방이니까 무슨 업 나는 다운이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평행선을 그어요. 평행선을 그으면서 실질적으로 취득했던 가액 그대로 신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사실상 취득가.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다시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개인간이죠. 개인간이니까 취득 시기는요. 뭘로?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그래서 문제상에서 취득세, 취득 시기 물어볼 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나왔다면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과세 표준 물어봤으면요. 사실상 취득가. 이 내용으로서 답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언제 나왔냐면 2006년도에 8월 말일 날 이 법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신설과 동시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설명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심하실 것도 똑같게 말했어요. 말하고 여기에서 시험장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의문점이었어요. 뭐가 의문점이었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증한다고 했어요. 이게 계속 의문점이에요. 이게요. 왜 의문점이 될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을 검증한다? 검증한다면은요,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이 돼야 돼. 이 사람은 신이 아니야. 그런데 신이 돼서 검증한다? 말이 안 맞더라고요. 보세요. 토지 보세요. 토지는요, 위치마다 가격이 어때요? 다 다르죠. 그래서 학교는 시간에 위치를 중시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죠. 또 다시 토지는 형태 어때요? 다 달라요. 자류형, 정방형 나오잖아요. 안 배웠습니까? 배웠을 거죠. 그냥 또 다시 토지는요, 시점마다 가격이 어때요? 다 달라요. 이게 한 필지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야. 이렇게 다 다른데 시장, 군수, 구청장 검증한다? 말이 안 맞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의문점 나면서 알아봤더니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표준오차 범위를 뒀어요. 표준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0이에요. 이제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아서 2007년도부터는 강의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때부터는요. 어떻게 하냐면 방향은 두 방향이죠. 두 방향. 한 방향은 시험용. 그리고 또 한 방향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용. 이렇게 두 방향을 강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요. 절대 여기에서 오프에서만 강의하지 온라인 강의는 찍으려면 전부 다 찍지 못하게 합니다. 왜 못 찍게 하냐면요. 강의하다가 실무 내용을 해줘요. 그 실무 내용이 뭐냐면 절세입니다. 그 절세에 대한 내용은 법에 맞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절세예요. 법에 맞지 않게끔 하는 것은요. 그것은 절세가 아니에요. 이건 탈세예요. 저는 탈세 강의는 안 해요. 절세만 합니다. 절세 강의로 두 방향 해줘요. 시험 합격할 때까지 아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나왔으면 사실상 취득가다. 시험 할 때까지만 그렇게 알아라. 합격했다. 그럼 이제 그 내용은 머릿속에서 없어져라 하면서 실무해줘요. 실무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 A가 양도소득세에 의해서 비과세였다면 여기 취득한 사람은 20% 업시켜라. 여기가 비과세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응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20까지 와봐라. 왜? 뭘 생각해서? 팔 때 생각해서 이렇게 하라겠어요. 이렇게 하고 또 다시 A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였다. 과세였으면 여기 B한테 짜옹해라. 짜옹해서 10% 돈 줘라. 여기 10% 돈 주고 20% 다운시켜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강의가 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동영상 안 찍었으니까 국세청에서 모를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절대 강의에 대한 동영상을 안 찍게 만들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알았는가? 올해 여기에서 또 철퇴가 때립니다. 항상 이렇게 돼요. 법이 나오잖아요. 법이 나왔으면 우리 이제 그 법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용할 것인가, 그 내용으로서 생각하면서 절세를 만들어내요. 그러려면 또 다시 그 내용이 쭉 나가다가 철퇴를 또 때립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된 것이 올해 개정된 내용으로서 이게 개정이 됐죠. 거기다가 적으세요. 밑에 박스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밑에 그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예쁘게 적어줄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해 검증된 사실상
취득가액이 세무서장의 조사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그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적으세요. 적었습니까? 적어서 설명해 줄게요. 하도 A라는 사람이 팔았잖아요.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방금처럼 B하고 짱해가지고 다운계약 사성합니다. 이 다운계약 사성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법이 나온 거예요. 다운계약서를 막기 위해서 이 법이 나왔죠. 자,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어요. 적었다. 그럼 뭘로? 확인된 금액을 한다. 뭘 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 작성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한 문장으로서요. 이게 법전에서 몇 줄이냐면 이 내용이 7줄인가 돼요. 근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렇으니까 이제 아는 것은요.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이 말이 있으면 뭘로? 확인된 금액.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이 말이 없으면 그대로 뭘로? 사실상 취득가. 되겠죠? 이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별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시 그 위로 갑시다. 위에서 동그라미 3번 갑니다. 동그라미 3번. 아래가 아니라 위아래는 아시겠죠? 위에 동그라미 3번. 건축물을 건축, 신축, 재축, 재외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 건축은 대표적으로서 중축 말하겠죠. 물론 개축도 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서 중축이에요. 그러니까 중축되면 같이 어떻습니까?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하였음으로써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과세하면 되겠죠. 이때 대해서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증가한 가액의 뜻에 대한 내용은 후 가액에서 전 가액을 뺀 차이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차이난 금액 가지고 신고했어요. 그런데 신고된 차익보다도 시가편액 차익이 더 컸어요. 그럼 뭘로? 시가편액 차익이다. 이 내용의 뜻이 바로 증가한 가액이에요. 또 다시 개수. 그 옆에 개수 나오죠. 개수는 뭐였어요?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면 같이 어떻습니까?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하였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증가한 만큼 과세하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요. 증가한 가액. 토지 지목 변경. 토지 지목을 밭에서 대지로 변경했으면 가치는요. 증가되죠. 그러니까 과세 표준은 뭘로? 증가한 가액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박스 봅시다. 박스에서 단서 조항, 밑줄 친 부분, 단서 볼 때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된 경우는 자 여기에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소요 비용을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했죠. 그럼 믿을까 믿을까요? 당연히 믿어야겠죠. 그래서 끝말은 뭘로? 소요 비용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문제푸는 요령 알려줄게요. 문제푸는 요령으로서요. 문장에서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만 나왔어요.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는요. 증가한 가액입니다. 하나, 토지 지목 변경 이 말이 있으면서 앞에 애가 판결문 이 단어가 있든지 그렇지 않은 법인 이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요. 있다. 그럼 그때는 소요 비용이에요. 소요 비용.
자, 여기는 요 단어 앞에가 판결문, 법인 단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그들은 뭘로? 증가한 가액으로서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여기는요, 판결문 포인트 하나 있죠? 그때는 뭘로? 소요, 비용. 그래서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판결문, 법인. 여가 포인트입니다. 이런 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D페이지 갑니다. D페이지에서 (8페이지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 이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나오고요. 또 문제 쉽게 나올 때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요, 이 내용이 개정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 문제 나올 가능성이 짙으니까 이 내용 기억하십시오. 거기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십시오. 나올 가능성이 짙다 했지 나온다 말 안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릴게요.